안녕하세요. 부자아빠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부동산이 굉장히 핫하죠. 예, 논란도 많고, 부동산이 지금 꼭지냐, 아니면 더 갈 거냐, 의견이 분분한데, 오늘은 제 생각을 짧고 굵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목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저는 일단은 부동산은 아직 꼭지는 아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 근거를 직관적인 근거도 있고요. 그리고 정량적인 근거도 있는데 최대한 간단하게만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 절대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현재의 어떤 이런 부동산 투기 행렬에 하루빨리 동참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다. 라는 점 미리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부동산 아직 꼭지는 아니라고 보는 첫 번째 이유는 서울을 중심으로 에너지가 집중돼서 분출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경기도만 봐도 서울이랑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방은 심지어는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적인 어떤 부동산 투기 열풍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아직은 그런 어떤 그 투기 장세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도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광명, 요새 굉장히 핫한 지역이었죠. 그리고 뭐 안양, 과천, 그리고 뭐 성남, 하남, 구리까지 이런 지역들은 음, 투기 세력이 이미 뭐 예전에 그 선점을 한 지역들이고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실수요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상승을 이끌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부천을 얼마 전에 시세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부천 지역 같은 경우도 최근에 투기 세력들이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강하게 매집한 어떤 투기 세력들이 들어온 그런 냄새가 강하게 나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부천까지는 이미 간 것 같고요. 간 것 같고 인천이라든가 경기도 북부 지역 의정부라든가 파주 지역 이런 지역들은 아직은 좀 잠잠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의정부라든가 파주 이런 경기도 북부 지역하고 인천 지역까지 만약에 강한 어떤 상승 에너지가 분출되는 모습이 나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꼭지가 이제 왔구나 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제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지표니까 참고로 들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인데요. 지난번 동영상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나라 금리 수준이 1.5%로서 아직은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번 금리 상승 사이클에서 금리가 좀 부담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2012년도 금리 고점 있죠. 예, 적어도 이 정도 3% 정도까지는 와야 어느 정도 좀 부담되는 그런 수준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금리가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뭐 실수요자라든가 아니면 투기 세력들 모두에게 아직은 부동산 투자를 들어가기에 부담되는 금리 수준이 아니기에 부동산 상승 여력은 조금 더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통화량 증가율인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우리가 광의의 통화라고 얘기를 하는 M2 통화의 증가율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2000년대 초반에 제법 부동산 상승률이 컸던 그런 시점이고요. 그리고 금융위기 맞기 전에 2007년도 보시면 통화량 증가율이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현재 통화량 증가율은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과거에 부동산 과열 시기의 통화량 증가율과 비교해 봤을 때 아직은 통화량 증가율이 그렇게 과도한 정도는 아니다. 이 데이터가 물론 2, 4분기까지 데이터이기 때문에 9월 달까지 데이터를 보면 약간 더 증가를 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지만 아직은 통화량 증가를 측면에서 봤을 때 부동산 꼭지라고 보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큰 게 세 가지 근거를 말씀을 드렸고, 물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많지만 크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같이 말씀을 드려보면, 집값이 하도 안 잡히니까 서울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보기엔 너무 늦었어요. 공급 계획을 발표하려면 진작했어야 되고 몇 년 전에 발표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쯤에는 어느 정도 이제 진행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고요. 왜냐하면 지역을 선정해서 집을 계획 확정하고 집 짓고 입주하려면 적어도 5년 정도 걸리거든요. 예, 아무리 짧게 잡아도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 계획 발표한다고 해서 당장 집값 잡는데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공급책을 발표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정책적으로 실기한 측면이 크고요. 나중에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데, 그게 뭐냐면 지금 공급 계획을 확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년 뒤에 입주를 한다. 근데 5년 뒤의 상황이 이번 부동산 상승 사이클이 끝나고 하락 사이클로 접어든 시점이면 어떻게 할 건가? 그때 부동산 하락폭을 오히려 더 키울 수가 있다.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 개발 얘기를 했을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지금에 와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은 오히려 부동산 개발 호재로 받아들일 확률이 커요. 이거는 집값 상승을 더 자극하는 그런 일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지금 공급책을 발표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 그리고 향후에 집값 하락 사이클과 맞물렸을 때는 오히려 부작용을 더 키울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유세를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스터디 때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보유세 강화 같은 어떤 이런 증세 정책은요,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올림으로써 세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더욱 크게 상승시킬 그런 소지가 있는 정책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공급책, 지금 당장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이런 공급책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보유세 강화 정책, 이런 어떤 정부가 현재 취하고 있는 스탠스를 같이 봤을 때에도 부동산 가격을 당분간 잡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고만 하시고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동산에 대한 얘기, 짧은 얘기 이렇게 정리를 해 볼게요. 감사합니다.